종목이 안 나오면 기다리면 돼요. 1년 안에 여러분들 종목 두세 개 충분히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조금 느긋하게 보시고 마음을 한 단계 좀 톤다운 좀 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성장성은 저는 이렇게 정의하고 싶어요. 성장성의 정확한 정의는 영업이익률이 급증하는 거예요. 그 중에서 여러분들이 리포트를 최소한 매일 못 보더라도 일주일에 한 번 들어가 쫙 보시면 요즘 소위 리포트 빨이 먹혀요. 그런 게 좀 자신이 없고 네. 공부가 안 된 상태면은 우선은 조금은 쉬자. 예, 지금은 조금 쉬면서 그런 것들을 찾는 작업들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 실력의 수준들이 다 다를 텐데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뭐 하루 이틀 고민해 갖고 나오지는 않는 거예요. 근데 3월 한 달 내내 한번 고민해 보세요. 야, 우리 세상이 어떻게 바뀌지? 5년 뒤엔 어떻게 바뀌지? 1년 뒤엔 어떻게 바뀌지? 정말 챗GPT가 모든 걸 장악할 수 있을까? 챗GPT를 쓸까? 로봇을 우리가 쓰게 될까? 그러면 로봇과 관련해서 우리 뭐 포털 사이트 검색하면 로봇 관련 나오잖아요. 그럼 한번 들어가 보는 거예요. 그럼 우리나라에서 이 로봇이 지금 상용이 되고 있나? 이건 또 아니네. 그러면 이렇게 한번 막 하다 보면 우리 그런 거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가족끼리 외식을 한다 그러면 뭘 먹을지부터 처음에 그렇잖아요. 뭐 아무나 먹자 그러면 뭘 먹지부터 찾아보잖아요. 내가 먹고 싶은 거부터. 뭐 회를 좋아하면 회, 고기 좋아하면 고기. 그거부터 찾아보다가 하다 보면 장소까지 해가지고 나중에 주차가 되는지 여부, 뭐 우리 교통수단이 되는지 여부 이렇게 들어간다 보면 서너 시간이 훌쩍 가버리잖아요. 어떨 때 보면 네. 중요한 모임이다 싶으면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이 과연 그렇게 주식 한 종목 찾으려고 노력을 해보셨느냐.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그 서너 시간이 아니라 3, 4일을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 서너 시간조차라도 집중해서 그냥 지금 단순하게 챗GPT 올라간 챗GPT 뭐 사야 돼요? 이게 아니라 여러분들 스스로가 네. 그렇게 집중해서 한번 해보신 적이 있는가? 없다면 반성하세요. 그러니까 그런 노력을 지금 할 수 없다면 지금은 쉬어라. 그게 쉬어요. 쉬면서 그런 거 하셔야 돼요. 네. 소장님 책 나오면 책 읽어라. 책을 읽으셔도 되고 또 여기 와서 또 자세히 설명을 할 테니까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도 이렇게 딱 분명하게 좀 얘기를 해주셔가지고 네. 너무 좋은 것 같고요. 그러면은 어떻게 연말까지 좀 계속 쉬어야 되는 거예요? 아니요. 근데 기회는 분명 와요. 그러니까 이제 너무 지금 막 이런 것들이 올라갔을 때 우리가 이제 저는 그래요. 많은 분들이 얘기할 때는 먹자 것이 별로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3월 한 달 정도는 뭐 3월 중순부터 다시 올라갈 수도 있어요. 근데 현금을 갖고 제가 얘기한 것대로 하다 보면 여러분들이 종목이 보일 거예요. 그럼 그 종목을 사세요. 네. 그 종목을 사셔서 그 종목을 갖고 기다려 보는 거죠. 만약에 3월에 진짜 외국인이 좀 팔고 조정이 있으면 또 기회가 올 수도 있고. 그러면 오히려 기회다. 이거 점점 기회가 오고 있는구나. 그럼 종목 발굴해야죠. 그럼 뭐가 올라가느냐? 직전에 올라갔던 건 안 올라요. 자, 지금 네카오 관심 있으신 분들 있나요? 진짜 네카오 여쭤보고 싶었어요. 근데 지금은 네카오는 우리가 방송에서 많이 다루지만 저는 특별히 뭐 할 말 없어요. 저는 2021년부터 네카오 노노노 하고 외치고 다녔기 때문에 2021년부터 노노노 하고 외치고 다녔기 때문에 그 PL 80 막 이럴 때. 뭐 그것도 그렇고 뭐 카카오 같은 경우 저는 지금 네카오에 대해서 제가 갖고 있는 의문점은 뭐냐면 제 스스로가 납득이 안 돼. 얘네가 뭘 갖고 먹고 살지? 제가 모르겠어요. 네이버 쇼핑. 그런데 주가가 이 정도잖아요. 이거 말고 그러면 뭐냐 이거죠. 그거 써요. 저도 카톡 쓰고 저도 네이버 포털에서 뒤지고 다 해요. 근데 주가가 이 수준인데 그럼 뭘 갖고 주가를 끌어올리지? 그 답을 못 찾겠어요. 그래서 저는 네카오에 대해서 부정적인 게 뭐 카카오가 분할 상장하고 뭐 이런 거는 뭐 그건 더 이제 플러스 알파고 네이버 카카오가 지금 이제 영원할 것이다? 영원할 거예요. 그럼 이 상태에 머물겠죠. 뭐가 있겠죠? 그 성장이 아니고 성숙한 거군요. 그렇죠. 이미 다. 그러니까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셨어요. 모든 주식은 스타트업 상태에서 성장을 하고 가치주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게 이제 하나의 모습이죠. 우리가 삼성전자도 한때는 성장주였죠. 고속 성장주였죠. 지금은 이제 가치주 영역인지 뭐 이렇게 보는데 얘네들은 이미 그 단계로 들어가는 것 같아요. 성장을 뭘로 하느냐에 대해서 보면 뭐 웹툰으로 네이버 한다. 웹툰 비중이 작아요. 여전히 광고 수입이 주류예요. 50% 넘어요. 근데 지금 광고 안 하잖아요. 그러네요. 그럼 뭘로 먹고 살 거야? 우리가 뭐 명품 중고매매 그거 적자 회사인데 그게 지금 MZ 세대가 이용하는데 MZ 세대가 그렇게 이용하는데도 적자인데 그럼 뭘로 흑자 낼 건데 답이 없잖아요. 이번에 들어와가지고 오히려 재무제표를 더 망가뜨려 놔버렸는데 저는 뭘로 먹고 살지 제가 그 답을 찾을 때까지는 저는 투자할 마음 없어요. 뭔가 새로운 성장 모멘텀? 카카오는 뭘로 먹고 살죠? 카톡에다가 이모티콘 하나 더 달아갖고 먹고 사나요? 챗GPT 달아야 되나요? 근데 오히려 챗GPT가 들어가면 그쪽 생태계를 깎아먹죠. 왜냐하면 자 지금 보면 어느 분이 그 얘기하는데 난 속에서 참 웃었는데 그분이 그러면서 네이버를 추천하더라고요. 네이버가 지금 우리가 검색을 하면 광고부터 뜨잖아요. 예를 들어서 맛집 그런 맛집 광고 꽉
광고 뜨고 광고라고 붙지만 광고 뜨고 하니까 이게 직접 검색하면 광고가 안 뜨니까 오히려 좋을 거다. 챗GPT 들어가면. 그럼 네이버 뭐 먹고 살아요? 그렇죠. 그 광고 못 받으면. 그냥 네이버서 웅달 책방 그러면 이제 웅달 책방 밑에 있는 뭐 예를 들면 뭐 웅달님 책방 뭐 이렇게 광고들을 막 이렇게 붙어야 되는데 네이버는 그거 갖고 먹고 사는데 그게 안 붙고 웅달님 유튜브로 바로 연결되면 네이버는 먹고 사는 게 없죠. 오히려 네이버 생태계를 막 깎아먹는 거예요. 그렇죠. 돈을 벌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게 광고가 안 뜨면 그렇게 보면 오히려 챗GPT는 네이버 카카오한테 큰 적이죠. 그러면은 좀 이렇게 한번 질문을 네. 드려볼게요. 그 만약에 한번 이렇게 좀 기회가 왔다 했을 때 좀 성장성을 갖고 있는 그런 섹터. 성장성은 저는 이렇게 정의하고 싶어요. 성장성의 정확한 정의는 영업이익률이 급증하는 거예요. 매출이 성장하는 것도 성장세지만 지금은 이렇게 높은 금리 수준에서는 매출보다는 영업이익률이 굉장히 좋아요. 네. 영업이익이 증가하는 것보다 영업이익률이 증가하는 거예요. 자, 영업이익률이 증가하는 건데 지금 방산 같은 경우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네. 방위산업의 영업이익률은 2% 미만이에요. 그것까지. 굉장히 작아요. 네. 나라를 지키는데 이익을 남길 수는 없잖아요. 네. 근데 이게 수출하면 영업이익률이 6%로 올라가요. 수출하면 영업이익률이 왜냐하면 외국에 가면 비싸게 팔 수 있잖아요. 6%대로 올라가요.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투자 아이디어를 가져가셔야 된다라는 거죠. 영업이익률이 급증하는 쪽에 대한 투자 아이디어. 그래서 지금은 여러분들이 오히려 투자하기 쉬운 팁 하나 알려드릴게요. 여러분들이 포털 사이트에 보시면 아니면 여러분들이 무료로 리포트들을 매일 보는 나오는 리포트들이 있어요. 특정 증권사만 하더라도 그 중에서 여러분들이 리포트를 최소한 매일 못 보더라도 일주일에 한 번 들어가 쫙 보시면 요즘 소위 리포트빨이 먹혀요. 왜냐하면 지금 성장이 굉장히 귀하고 막 이러니까 리포트에서 증권사들이 그런 성장 모멘텀에 대해서 언급을 하면 그 주가가 올라가요. 최근에 제가 제가 머니투데이에서 전문위원이 되면서 화요일하고 목요일 날 아침에 리포트를 하는데 제가 이제 이번 주 한 거 말씀을 좀 드리면 두 종목을 얘기를 해요. 근데 그 얘기한 거 첫날 루트닉을 첫날 얘기했는데 그날 10%가 올랐어요. 개장 전에 얘기한 거예요. 제가 이게 올라갈지 안 올라갈지 모르는 거고 그냥 루트닉이라는 그 피부 미용 업체가 이제 리포트가 나왔으니까 8시 반에 리포트를 소개한 거예요. 근데 개장하고서 11%가 올랐죠. 그 다음에 화요일 날 얘기한 SK 스퀘어가 몇 프로가 올랐냐면 그 얘기한 이후로 지금 현재 약 15%가 올랐어요. 그리고 지금 이제 그 다음에 목요일 날 딱 얘기한 게 어제 얘기한 게 뭐냐면 아모그린텍. 어제 아모그린텍이 몇 프로 올랐냐면 16% 올랐어요. 그러니까 개장 전에 얘기한 게 16% 오른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얘기했던 게 덴티움. 덴티움이 어제 얼마 올랐냐면 당일날 올라간 게 보면 6.6%. 이런 식으로 매일매일 이거 보시면 좋죠. 매일매일 쭉 보면서 뭐 네카오 삼성전자 이런 거 다 빼버리고 개장 전에 나와요 그게? 리포트가 보통 개장 8시 반 전에 다 나와요. 빠르게 나오면 7시 반부터 8시 반 사이에 다 나와요. 개장 이후에 나온 리포트는 없어요. 개장 전에 나오니까 그중에서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이 관심 있는 종목들은 나중에 보더라도 좀 특이한 종목들이 있어요. 이렇게 덴티움 같은 경우 툭 튀어나온다라든지 뭐 아모그린텍 같이 툭 튀어나온다라든지 한번 보는 거예요. 근데 보는데 뭐 내용이 별거 없다. 그럼 빠르게 패스해버리는 거예요. 나중에 내가 보고 싶으면 다운받아놓고 그 다음에 좀 특이한데 영업이익률이 증가한다든지 좀 개선된 얘기가 나온다. 그럼 리포트 빨리 먹혀요. 상당히 먹혀요. 제가 이거를 진짜 검증했던 게 작년 7월서부터 매일경제에서 리포트를 2개씩을 했었어요. 그러다가 제가 이제 머니투데이를 좀 옮겨와서 하는 건데 일주일에 2번밖에 안 하지만 그때 당시에 제가 얘기한 것들이 70% 이상이 올랐어요. 일주일 사이에. 그 리포트 빨리 일주일 사이에. 보통 보면 일주일 사이에 다 올랐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많은 분들이 종목을 찾다 보니까 그리고 중요한 게 뭐냐면 리포트가 나와야 외국인과 기관들이 살 수 있어요. 그들은 나중에 감사를 받거든요. 이 종목을 왜 샀느냐라고 했을 때 근거를 대야 되는데 여러 가지 근거를 대는 것 중에 가장 좋은 게 증권사 리포트 들이밀면 끝이에요 그냥. 아니 애널리스트가 분석한 거 난 보고 샀다. 그렇기 때문에 그게 나오면 소위 기관들 수급들이 들어와줘요. 외국인들이 들어오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노력들을 물론 이제 조금 제가 지금 얘기한 종목들이 그럼 넌 당일날 했지 않느냐. 나는 당일날 못 보니까 그 시간에 출근하는데 어떻게 보느냐 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게 당일날만 끝나는 건 아니에요. 꾸준히 끌고 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서로 올라간 걸 왜 올라갔는지 그 이유라도 여러분들이 찾아보려면 리포트를 보고 성장성이 있다면 따라가실 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은 올라가니까 한 2, 3일 올라가면 이거 왜 올라가요? 따라가야 되라고 여러분들이 물어보는데 많은 분들이 방송하시는 분들이 리포트를 안 보니까 그분들 뜬구름 잡는 얘기인데 자, 지금 이제 그 목요일 날
주가가 올랐어. 금요일도 올랐어. 근데 내가 주말에 쫙 보니까 이런 이유로 올랐네. 이제부터 시작인 것 같네. 그럼 따라 들어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니면 또 올라갔다가 하루 이틀 빠졌어. 그러면 한번 내가 들어가 볼까? 오히려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이용하시면 리포트 이용하시면 돼요. 리포트 안 믿는 게 아니라 단 이제 그 리포트가 이제 목표 주가 제시한 거나 뭐 이런 것들을 고지고대로 믿으시는 게 아니라 논리를 봐야 돼요. 저는 볼 때 논리를 보거든요. 논리를 보고 재무제표. 어려워도 자꾸 보려고 노력하세요. 중요한 건 뭐냐면 뒤에 가서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이거 어려워요. 그거 말고요. 중간에 보면 요즘은 많은 분들이 제가 이제 리포트 읽기에서도 얘기하고 막 그래서 그런지 증가율을 이제 표시를 해줘요. 큰 틀로 해서. 그러니까 매출액 증가율, 영업이익 증가율 그걸 보시면 돼요. 절대치가 증가하는 것보다 증가율 자체가 그 눈을 보이잖아요. YOY 증가율. 그래서 딱 보면 증가율이 5%에서 10% 늘었어. 이건 눈에 띄는 거잖아요. 그것만 보셔도 돼요. 매출이 얼마인지 저도 기억 안 나요. 영업이익이 얼마인지 기억도 안 나. 근데 증가율을 보는 거죠. 근데 매출이익이 좋냐, 영업이익률이 좋냐 이건 여기서 복잡하니까 그 부분은 제 차영주 TV 유튜브 들어오시면 영업이익률 보는 거, 매출과 비교해갖고 영업이익과 비교하는 거 제가 영상 15분짜리로 끊어가지고 간단하게 많이 올려놨으니까 그거 한번 참조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재무제표 쉽게 설명해 놓은 거 있으니까 그렇게 한번 보시고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그 정도만 보시면 어렵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처음엔 어려울 수 있어요. 몇 번씩 보시다 보면 그 증가율이 눈에 보여요. 그러면 그 주식이 지금 성장에 목말라 있는 이때 그런 것들이 돋보인다는 거죠. 그러면 그 2차 전지 반도체 플랫폼 이런 것들이 많은 국민분들이 갖고 계신 국민주잖아요. 근데 이제 반도체랑 플랫폼은 아까 제가 그냥 느낌상 말씀 드렸을 때는 그렇게 미래가 긍정적이지만은 않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렇게 좀 봐고 2차 전지에 비해서. 그렇죠. 근데 2차 전지는 지금 가격대가 너무 높은 거고, 그렇죠. 펀더멘탈 이상으로 성장성은 있는 건데, 그럼 만약에 조금 이런 국민주 가운데서 좀 조정이 심하게 왔을 때는 2차 전지는 좀 매수를 해도 괜찮다고는 보세요. 오히려 저는 2차 전지를 떨어지길 기다려야죠. 그렇구나. 우리가 그 항상 위대한 투자들이 얘기하는 게 있죠. 좋은 주식을 사라. 네. 단 싸게 사라. 싸게 사라. 좋은 주식을 싸게 사라라는 거지. 뭐 지금 삼성전자 네카오가 그러면 나쁜 주식이냐라고 봤을 때 저한테는 그렇게 썩 좋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좋은 뭐 여러분들이 뭐 10년 20년 뒤에는 모르겠습니다만 저 투자 성향과 맞지도 않고 그다음에 이제 반도체 같은 경우는 치킨 게임에 또 들어가는 상황이고 시스템 쪽에서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것을 결과치를 좀 봐야 되고 그거 아니어도 주식 많은 상황에서 굳이 지금 그렇게 시크니컬한 사업에 우리가 들어가야 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저는 의문이고요. 그다음에 이런 논리도 가능해요. 우리가 이제 그런 거 얘기하시는 분이 30년 동안 삼성전자가 올랐으니까 30년 뒤는 좋다라는 건데 그럼 그분이 저는 30년을 얘기를 했어야 된다고 봐요. 그분들이 30년 전에 주식시장에 있었던 분들이거든요. 그렇게 얘기하셨던 많은 원로분들이. 근데 30년 전에 왜 삼성전자 얘기 안 하고 30년 올라오니까 확인되고 왜 지금부터 30년 뒤에도 있을 거라고 얘기를 하죠? 지금부터는 다른 논리를 제시해야죠. 30년 뒤에 삼성전자가 있을지 없을지. 아니면 다른 어떤 새로운 뭐 그런 걸로 그러니까 내가 30년 전에 봤는데 나는 못 샀지만 지금 올라왔더라. 자, 이런 논리를 보면 삼성전자만 있나요, 세상에? 2차 전지를 얘기하거나 다른 걸 얘기해 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저는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 논리를 못 받아들이고 제시할 게 없기 때문에 저는 삼성전자를 안 사는 거예요. 나쁘다라는 게 아니라 저는 뭐 삼성전자를 그동안 끊임없이 봐왔지만 제가 살 만한 그런 건 아니고. 그 2차 전지 중에서는 또 소재는 뒤에서 웃고 있는 거죠. 저는 2차 전지 업체들이, 그러니까 전기차 업체들이 곧 내재화에 대해서 저는 신경을 많이 써요. 내재화할 걸로 봐요. 테슬라도 뭐 멕시코에다가 짓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자동차 회사들이 외주 안 주는 게 엔진이잖아요. 엔진을 자기네들이 만들어야 자기네들이 자동차를 세팅하고 하는 거잖아요. 결국 2차 전지도 마찬가지예요. 거기에 맞는 성능에 따라서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저는 내재화한다라고 봐요. 대형 업체들은. 중소업 업체들은 못하지만. 그런 상태에서 누가 내재화를 하든지 웃고 있는 건 누구죠? 소재는 웃을 수밖에 없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소재를 말씀드렸던 게 소재는 뭐 영원히 지금 계속 캐파 증설을 하고 있고 기업이 캐파를 증설한다라는 게 단순한 게 아니에요. 웅달님 같은 경우도 지금 스튜디오를 운영하고 계시지만 이 스튜디오가 좁다라고 느끼는 순간이 분명 오죠. 그럼 이걸 넓힐 때 고민 많이 하죠. 근데 회사가 단순하게 우리가 오피스를 하나 옮기는 거 뭐 얼마 갖고도 고민하는데 회사가 몇 천억씩 외부 자금 조달해가지고 공장을 짓는데 그거 고민 안 했겠어요? 근데 그게 재밌는 현상들이 뭐냐면 작년에 대부분 다 이 확장 공시를 했어요. 근데 한 기업이 확장한다고 해서 다른 기업이 따라 할 수 있나요? 그건 아니죠. 우리가 이사를 가더라도 몇 개월 고민하죠. 그리고 결정을 내리고 이사 과정이죠. 공교롭게도 작년에 다 몰렸다라는 거예요.
어떤 회사들은 10년 동안 고민했을 수도 있고 어떤 회사는 1년 동안 고민했을 수도 있는데 그 결과들이 작년에 모였다라는 거예요. 그럼 뭐죠? 이 시장 커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렇죠. 이 다들 시장. 같은 판단을 다들 같은 판단을 하고 있으니까. 근데 보니까 다양스러운 것은 다 양극재만 하는 게 아니라 누구는 음극재하고 누구는 뭐하고 다 다르니까 이 시장 자체가 다 커진다라는 거죠. 그런 투자자 아이디어를 여러분들이 크게 지금이라도 읽어내려고 노력하시면 될 거예요. 그러면 다음 뭐냐? 다음 여러분들이 찾아보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찾아보시고 그런 것들이 보이면 저도 이제 나와가지고 또 말씀을 드리긴 하겠습니다만 그런 식으로 아이디어를 이렇게 짜가면 여러분들이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2년, 3년 뒤에는 훌륭한 투자자 되실 수가 있는 거죠. 그 지금 시점에서 네. 혹시 그 소재 단위에서 네. 종류가 그래도 많잖아요. 뭐 네. 에코프로비엠도 있고, 네. 뭐 포스코 케미칼도 있고, 혹시 좀 눈에 주목하시는 그런 리튬이 가장 중요한데요. 아, 리튬은 뭐 많은 분들이 올랐고 저는 이제 지금 뭐 LFP 쪽도 그렇고 근데 진짜 좀 부담스러워요. 이렇게 네. 여기서 이 방송이 좀 오래 흔적이 남는 거라 부담스러워요. 네. 근데 어쨌든 소재는 여러분들이 에코프로는 지금 이제 집중돼 있는 거지만 내려오면 여러분들이 소재 하나만 열심히 공부하셔가지고 그 종목만 잘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또 맞아요. 다 좋더라고요. 다 좋아요. 소재는 더군다나 네. 2000지 여러분들이 조금 소재 쪽 그러면 저는 폐배터리도 굉장히 좋은데 폐배터리는 왠지하면 우리가 히토리 같은 경우는 이게 이 폐배터리 일사이클이 거의 95% 이상이 들어가니까 굉장히 이것도 정말 무궁무진한 네. 도시광산이 될 것 같아요. 그런 쪽도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마지막 질문인데 네. 그 보통 이 질문을 드리는데 그 1억 원이 있다면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지금은 잘 예금을 해두면 될까요? 저는 1억 원이 지금 만약에 용달님이 주신다라면 네. 1억 원 잘 보관하고 있을 겁니다. 아. 1억 원 잘 보관하고 있고 그 다음에 저는 그 1억 원은 3개를 자를 것 같아요. 지금 올해는 네. 3개를 잘라서 일단은 종목이 보이면 3분의 1씩 투자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3분의 1씩 분할하는 게 아니라 그걸 이제 쪼개는 건 이제 성향이지만 세 종목 투자한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이제 3월 말에 어떤 놈이 나한테 손짓을 하면 3분의 1만 사놓고 그거를 이제 그 대신 저는 지금 이제 들어갈 때는 한 1년 내지 2년은 생각하고 들어가요. 물리더라도 한 1, 2년은 보면 올라갈 수 있을 종목을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이제 갑자기 지금 2차전처럼 막 치고 올라가면 빨리 팔고 나오는 거죠. 우리가 1, 2년을 생각하는 것은 1, 2년을 투자하겠다라는 게 아니라 극단적으로 1, 2년 동안 이것을 내가 묵혀둘 수 있다라는 마음의 여유와 자금을 갖고 투자라는 얘기고 그게 갑자기 테마를 받아서 올라가면 당연히 팔고 나와야죠. 네. 지금 에코프로나 에코프로비엠 갖고 계신 분들은 1, 2년 투자하시면 안 돼. 지금 팔고 나와야 되는 거예요. 또 들어가셔야 되는 거예요. 더 가신다고. 하여튼 뭐 그런 건데 그래서 저는 그렇게 세 개로 잘라서 그러다가 다른 종목이 왜냐하면 이건 2년짜리잖아요. 1, 2년짜리. 또 나오면 또 하나 사는 거죠. 그렇게 저는 3개. 그리고 한 3분의 1은 현금을 항상 갖고 있고 폭락이 나오면 또 들어갈 수도 있고. 네. 뭐 만약에 1번을 하고 2번을 샀는데 갑자기 주식에 폭락이 왔어. 근데 1번이 내가 볼 땐 너무 좋아. 그러면 요거 3번 갖고 1번을 더 사는 거죠. 그런 식으로 저는 1억이 있으면 3개로 쪼개가지고 네. 지금 제 자금도 그렇게 해놨어요. 저는 5개로 쪼개놨는데 그렇게 해가지고 3개 내지 5개 정도. 근데 이게 너무 쪼개면 수익률이 줄어요. 우리 분산 투자의 단점이 그거죠. 너무 쪼개면 수익률이 줄어요. 집중 투자의 단점은 아다리가 한번 맞으면 여러분들이 꿈꾸는 거잖아. 에코프로비엠에 몰빵했어봐. 내가 팔자를 고쳤지. 절대 몰빵 못 하시고요. 이 정도만 해도 좋은 투자 전략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요, 소장님 끝으로 시청자님들께 하고 싶으신 말씀, 강조하고 싶으신 말씀 일단 부탁드리겠습니다. 조금 느긋해지셨으면 좋겠어요. 네. 저는 투자자분들이 저도 그랬고 급하세요. 그리고 최근 들어서 급함을 또 많이 잃어가시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현재 고객 예탁금이 47조 상태에서 회전율이 올라가고 있거든요. 회전율이 올라가고 있다라는 거, 거래량과 회전율이 올라가고 있다라는 것은 많은 분들이 매매를 빨리 하고 있다라는 건데 그게 긍정적인지 부정적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항상 긍정적인 신호보다는 부정적인 신호가 많으니까 자, 저 주식시장에 거의 한 30년 있었습니다. 근데 매일매일 보고 살았었던 때보다 오히려 지금 뒤에서 뒷짐지고 할 때 수익률이 더 좋아요. 그랬어요. 매일매일 하루에 1%, 2% 따먹기, 5%, 6% 따먹기 하다 보면 깨지기도 하고 하다 보면 한 달 지나고 나면 제자리야. 어쩔 땐 깨지고. 어쩔 땐 먹을 때는 막 10%, 20%씩 먹었는데 깨질 때 1, 2%씩 깨지는 게 모아지다 보니까 한 달 지나도 제자리야. 근데 오히려 괜찮은 주식 딱 기다리고 있다가 딱 들어가서 3개월 먹고 나와서 20, 30% 먹고 나오면 오히려 그게 더 안정적이에요. 편하고. 네. 종목이 안 나오면 기다리면 돼요. 1년 안에 여러분들 종목 2-3개 충분히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조금 느긋하게 보시고 마음을 한 단계 좀 톤 다운 좀 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여러분들은 펀드 매니저가 아닙니다. 종목 여러 개 사가지고 물량 조절하고 수량 조절하는 거 그런 방식은 개인에게는 별로 맞지 않는다.
지금도 많이 느끼고 계실 거예요. 그 부분도 한번 고민해 보십시오. 한 3개에서 5개 1억 있다면. 그렇죠. 너무 많아지면 뭐 여러분들 관리하기가 힘들어요. 이렇게 해서 유튜브 채널 차영주 TV의 차영주 YG 경제연구소장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긴 시간 동안 유익한 인사이트 많이 나눠주셔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